팀원분들 박지훈님과 정가은님과 같이 진행을 했고, 저는 발표를 맡은 배민성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프로젝트와 강화학습에 대한 소개, 알고리즘과 방법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모델 개발,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주식 매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쌀 때 사고 가장 비쌀 때 팔면 제일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귀신같이 팔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꿈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화학습과 시계열 예측을 비교를 해보자면, 시계열 주가 예측은 과거 주가를 이용해서 미래 주가 예측을 목표로 학습을 시키고 라벨링이 필요한 지도학습입니다. 강화학습 주식 매매는 행동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고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는 보상 기반의 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이 시계열 주가 예측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강화학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이란 행동을 수행하는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에는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환경이란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대상, 그 다음에 상태는 환경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행동이란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하고, 보상은 특정 조건을 달성할 때 얻는 수치적 보상을 말합니다. 정책은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전략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이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게 정책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환경이 여기 보이시는 전체 주가 차트가 되고, 에이전트가 보는 상태, 즉 스테이트는 저 빨간 박스가 됩니다. 에이전트는 저 빨간 박스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저기서 살지 팔지, 그냥 가만히 있을지 관망을 할지 결정하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 상태 넥스트 스테이트는 파란 박스가 되게 됩니다. 만약 학습이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되었다면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완벽한 매매는 불가능하나 수익률 극대화 맥락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에이전트의 매매의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에 활용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스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현재 차트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확률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가치 함수로 인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스테이트에서 취해야 할 액션을 스토캐스틱하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2C 알고리즘은 정책 신경망과 가치 함수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정책 경사 및 가치 함수 추정을 통해 이어진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정책 신경망의 액터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결정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은 주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가치 함수인 풀팁은 에이전트가 정책 신경망을 통해 결정한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가치를 추정하는 가치 함수입니다. 가치 함수는 미래 상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드밴티지는 액션 이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서 액션을 하기 전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를 빼주는 함입니다. 기존의 액터 크리틱 모델이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가치에 대한 분산을 줄이고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평균에서
해당 액션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만큼 더 좋은 가치를 가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A2C는 정책 경사 방법과 가치 함수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이 되고,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개별 스테이트마다 가장 가치가 높은 액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학습되게 됩니다. 모델이 행동을 선택했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줘야겠죠. 저희는 보상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매수를 하거나 관광을 할 때 보유한 주식의 값어치가 맨날 변함으로 당일 포트폴리오 대비 내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보상으로 주고, 매도를 할 때는 평균 매수가 대비 매도 가격, 즉 매도 수익률을 보상으로 주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델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기존의 Q러닝, 즉 가치 기반의 알고리즘에서는 에이전트가 학습 초기에 다양한 액션을 수행하도록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로 랜덤 액션을 강제하게 됩니다. 저희가 쓰는 A2C는 액션이 폴리시로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세 가지 액션을 강제하게 하는 것보다 네트워크가 나타내는 각 액션에 대한 확률에 근거해서 랜덤 액션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맥스 스케일링을 사용했습니다. 소프트맥스 층을 통과하여 확률을 뽑기 전에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동일한 상수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한쪽으로 쏠려있는 액션을 분포를 할지라도 각 액션이 선택될 확률이 3분의 1로 근사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그래프처럼 3분의 1로 근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폴리시 네트워크의 확률 분포를 스케일링해서 각 액션이 선택될 확률을 평탄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평탄화 계수인 템퍼러처를 에피소드마다 엑스포넨셜 디케이 시켜서 학습 후반에는 폴리시 네트워크가 스스로 액션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성과 지표로는 두 가지 지표를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탈 프로핏입니다. 에이전트의 초기 자산 대비 얼만큼 돈을 벌었나, 얼만큼 수익 실현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윈러스 러티오입니다. 10개의 종목의 테스트 셋에 대하여 몇 개의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성과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10개의 종목에 대한 다양한 스테이트를 학습한 모델이 각 종목에서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모델에서 폴리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LSTM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RNN 계열의 모델에서는 그레디언트가 발산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클리핑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 특정 액션으로 너무 빠르게 수렴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쪽 액션으로 0.99 이렇게 확률이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모든 스테이트에서 하나의 액션만 선택해서 모델이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한 번에 크게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 업데이트 크기를 1로 고정하여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orthogonal initialization입니다. 신경망 가중 시행률을 직교 행률로 초기화해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학습되도록 돕는 건데요. 직교 행률로 초기화를 하는 이유는 그레디언트를 얼만큼의 크기 업데이트를 하는지 결정하는 직교부터의 고유값이 1로 유지되기 때문에 입출력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레디언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 그레디언트 클리핑, orthogonal initialization으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에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다루는데요. 마스킹 액션을 통해서 거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예외 상황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 상황이란 매수할 돈이 없는데 모델이 매수 액션을 고르는 경우, 아니면은 팔 주식이 없는데
매도할 주식이 없는데 매도 액션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매수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살 돈이 없을 때 해당 액션에 대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마스킹을 해서 매도 혹은 홀드 중 선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매수 액션 마스킹을 통해 에이전트가 주식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액션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과 방법론들을 모두 포함한 모델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하는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프로세싱이 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스테이트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environment 모듈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모듈에는 폴리시 네트워크, 크립팅 네트워크 모델과 거래 관련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습과 테스트가 진행되는 트레이너 테스트 모듈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데이터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차트 데이터는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환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날짜별 차트 원본 데이터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폴리시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이고, 이렇게 원래 있는 차트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을 추가한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는 20년부터 21년까지의 데이터, 밸리데이션 셋은 22년, 테스트는 23년의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로 LSTM과 컨브1D LSTM 이용을 했고, 윈도우 사이즈를 5일, 10일, 20일로 바꿔가며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학습 결과입니다. 학습 결과를 비교를 할 때 이 모델 결과와 비교를 할 만한 지표가 필요하겠죠. 학습 결과는 처음에 사고 끝까지 홀드하는 방식의 벤치마크와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LSTM에서는 마이너스 6%의 손실, 벤치마크에서는 마이너스 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윈너스 레티오는 종목 10개 중에서 2개에서 수익을 낸 20%를 기록했습니다. 저 빨간 박스를 보시면 상승 추세 시 매수 액션을 상승할 때 매수를 한 다음에 분할을 해서 매도하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초록색 박스의 하락 추세일 때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절의 균형을 모델에 학습시키지 못해서 상식적인 손절 구간이 나와도 매도하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한 특정 종목에서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래를 아예 하지 않아서 프로핏이 0%로 찍혀있죠. 그 다음에 컨브1D LSTM에서도 분명히 여기에는 매도 타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LSTM 모델의 케이스처럼 특정 종목에서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패턴이 좀 빨간 박스처럼 간헐적으로 보이나 그것이 수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석 결과 밸리데이션셋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처럼 유의미한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저걸 잘 보시면 평균적으로 20%의 수익률, 높게는 40%까지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밸리데이션 셋과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데에는 일부 성공을 했으나 대부분 관망하는 액션으로 인해 수익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게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와 절대적인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을 바꿔줬습니다. 10개의 종목을 200번씩 학습시켰던 것을 200개의 종목을 20번씩 학습시키는 것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변경 후 학습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0.8%의 수익률이 나왔고 거의 본 것과 이른 것이 비슷하게 나왔고 승패 비율은 43.5%로 20%였던 전의 결과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저 빨간 박스를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서 매도, 그 다음에 급락 이후 다시 매수를 하는 훌륭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그 하락 추세인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분할 매수하여 그 이후 분할 매수하여 손실을 막아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벤치마크, 처음에 사고 끝까지 홀드하는 그 벤치마크는 5%, 이 모델의 결과는 27%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차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아래로 뚫는 하락장의 경우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모델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보시겠습니다. 저 빨간 박스의 장 진입 후 매수와 매도를 처음에 반복을 하면서 약간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그 후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매수 빈도를 줄이면서 대부분 홀드하는 액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사고 끝까지 유지하는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32%, 모델은 마이너스 9%의 손실에 대해서 나름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학습 방법 변경 이후 전부 다 수익을 더 올리고 하락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통적인 금융공학 분야에서 쓰이는 알고리즘과 달리 스스로의 경험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강화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이 분야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적인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엔드-투-엔드 모델을 개발하는 경험이 정말 값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제할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최적의 모델을 탐색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거의 완패를 하면서, 원래 하락장에서 돈 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거의 완패를 하면서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때는 제대로 된 액션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더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보상함수의 보완을 통해서 모델이 더 정교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의 액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금융공학적인 규칙을 주입하여서 액션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